네 번째, 대선 후보는 부자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대선 후보가 부자. 네, 어제 11명이 그 대선 등록을 했다고 그랬죠. 등록을 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 유력 후보들은 다 어제 등록을 했습니다. 뭐 준비된 그 예정 날이니까 당연히 준비를 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자기 스스로 재산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다 등록이 돼 있는데요. 예, 제 1등은 뭐 당연히 1980억, 1979억을 신고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왜 저렇게 재산이 많을까요? 네, 저 중에 상당 부분이 안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컴퓨터 바이러스 V3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한 안랩이 안철수 후보가 최대 주주 아닙니까? 예, 저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안랩 주식 가치를 한 건데요. 뭐 하여튼 주식 가치라도 지금 현재의 이 가치는 무려 한 2천억 정도의 자산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네, 예. 또 윤석열 후보가 77억, 저 앞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32억. 글쎄요, 참 뭐 32억이면 더 저게 부동산은 또 대개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현재 가치는 곱하기 이 2배 정도는 뭐 해도 충분히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32억, 윤석열 77억을 해도 예, 거의 뭐 한 50억에서 100대 이 자산가이면 틀림없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 물론 변호사도 조금 했습니다만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는데도 재산이 꽤 많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검사 생활을 했는데 77억은 아마 예, 부인, 네, 이 김건희 씨가 예, 부부들은 이제 합산을 해서 저기 이 공지를 해야 되니까 부인의 그런 재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하나 흥미있는 게 허경영 후보가 작년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를 할 때는 72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72억. 네, 그런데 불과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예, 4월 7일 선거고 지금 3월 9일 선거이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됐는데 264억으로 신고를 했네요. 재산이 3배가 훨씬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참 아주 흥미있는 그런 현상이죠. 네, 72억에서 어떻게 264억으로 넘었는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강연이고 지지자들이 후원을 많이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그 허경영 후보 측, 즉 국가혁명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1년 사이에 강연을 많이 했다. 여기저기서 강연을 많이 하면 또 강연 수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늘궁으로 치유라든가 이런 치유를 받으러 온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이렇게 후원을 했다. 거기에는 기업가들이 꽤 있는데, 기업가들은 또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1억에서 뭐 2억 뭐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 신고가 3배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팩트인지 아닌지는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허경영 후보가 지난 1년 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할 때 그때보다도 3배 이상 재산이 늘었다. 그때 72억, 바로 이번에는 264억. 네, 예, 돈이 많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뭐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고요. 사유재산은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 그 자체로만 이렇게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980억이 있다고 해서 너 이렇게 왜 돈이 많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대로 안랩이라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고, 네, 이 허경영 후보의 264억,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뭐 어떤 게 나오겠죠. 네, 실제로 강연을 해서 뭐 얼마가 더 늘고 하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들의 재산 이런 거는 이른바 한간에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니까 제가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선 후보 부자가 아니면은 뭐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죠.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탁금도 또 뭐 수억을 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김포가 때 아닌 그 화재 지역이 됐습니다. 김포. 여러분들 김포 아시죠? 네. 서울에 김포공항이 있는 데가 김포입니다. 네. 물론 김포공항의 그 위치는 그 김포읍보다도 서울 쪽으로 더 가깝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차로다가 글쎄요 1시간도 채 안 걸리죠 김포까지. 그러니까 아주 서울의 인근 도시인데 예 갑자기 김포를 농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했던 TV 토론, 2차 TV 토론에서 여러분들 아마 지켜보신 분들 많죠? 네, 심상정과 이재명이 토론을 하면서 바로 김포 얘기가 나옵니다. 김포. 네. 그렇죠. 2차 토론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LTV 완화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포 얘기가 툭 나왔는데요.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모는 20평 정도면 한 2억대, 3억대라고 이재명이 툭 그걸 내뱉었는데, 예, 심상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지역에 20평에서 2억, 3억 원짜리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바로 이재명의 실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하다. 그런데 김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은 당연히 이게 지금 김포는 아주 싸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자신 가치를 더 이렇게 내려본 거 아닙니까? 네, 김포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김포 검단 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예, 바로 즉각적으로, 네, 바로 이게 재산권을 이렇게 하락시킨 그런 그 행동으로 본 것이죠. 경기도 도지사를 역임했으면서도 김포 이런 데는? 라고 이제 김포를 약간 얕잡아 봤다 이거죠. 김포 이런 데는 2억 내지 3억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 감각의 소유자. 50만 김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안녕을 고한다. 예.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김포 2억 집 사러 가자라는 말도 지금 유행어처가 되고요. 예,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지요. 김포 부천선을 잇는 김부선에 이어 또 김포 농락에 글이 올랐다. 예, 자신들이 사는 그 김포를 김포 이런데라고 얘기를 했고 또 2억 3억 그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20평이라도 김포가 최소한도 5억 이상을 하더군요. 5억에서 목 좋은 데는 뭐 7, 8억까지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글쎄 실언을 한 것이죠. 제대로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예, 심상정 후보에게 뭐 기습을 당할까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툭 김포 이런 데는 또 2억 3억 정도면 충분히 김포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화근을 몰고 왔던 것이죠. 네. 지지 철회를 아주 즉각적으로 하죠. 왜? 예, 자기 재산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